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5번을 세어보세요. 방금 느끼신 그 단순한 리듬이 앞으로 10초 안에 멈출 수도 있고 그 이유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괜히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심혈관 전문의로서 30년 넘게 목격해온 진실이며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30년이 넘도록 저는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심장센터들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진찰하고 동맥질환을 연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무 예고 없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이제 72의 나이이며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이 올해 여러분이 들으실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박 씨라는 73세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웃으셨습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분들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맥 스캔을 검사했을 때 60살 이상 환자 100명 중 99명에게서 봐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동맥이 오래된 수도관처럼 보였고 칼슘 침착물이 너무 두껍게 쌓여 있어서 혈액이 거의 흐를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불운한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과 전 세계 60살 이상 거의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동안에도 미세한 칼슘 결정이 여러분의 동맥벽 안에서 굳어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어쩌면 40년 동안 쌓여왔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좁아진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서서히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당뇨병이 아닙니다. 동맥 석회화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옷을 입거나 아침을 준비하거나 화장실에 가다가 심장이 멈춥니다. 또는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로 이동합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10초면 자녀들이 바닥에 쓰러진 여러분을 발견합니다. 10초면 절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짐이 됩니다.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제 병원에서만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환자들, 스캔에서 위험한 막힘이 보였던 환자들이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정확한 방법을 따랐고 몇 달 만에 동맥 유연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혈액순환이 강해졌습니다. 위험도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준 혈압 검사와 콜레스테롤 검사는 이것을 완전히 놓칩니다. 동맥벽에 숨어있는 칼슘은 기본 검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는 가슴 답답함이나 숨가쁨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때쯤에는 이미 손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는 조기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기 위해 매일매일 이 치명적인 축적을 가속화하는 음식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동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저는 91살입니다.
여전히 매일 3층에 있는 제 병원까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제 손은 안정적입니다. 제 정신은 맑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목 옆을 만져보세요. 그 맥박을 느껴보세요. 선명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희미합니까?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한쪽이 더 약합니까? 방금 망설이셨다면, 맥박을 찾아야 했다면, 여러분의 동맥은 이미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32년 동안 여기 서울에서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14,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제 병원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60살 이상 100명 중 99명이 서서히 돌로 변하고 있는 동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주 전에 한 여성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8살이셨습니다. 본인의 발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정기검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초음파로 경동맥을 검사했을 때 콘크리트처럼 보이는 벽을 봤습니다. 칼슘 침착물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빨리 일어서면 어지러우신 적 있으세요? 네, 가끔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다가 단어를 잊으시나요? 네, 때때로요.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세요? 글쎄요. 나이가 드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극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입니다. 층층이. 해마다 어느 날 아침 뇌가 충분한 혈액을 받지 못해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10초가 있습니다. 영구적 손상이 시작되기 전 10초.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맥은 고무 튜브처럼 부드럽고 유연해야 합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확장되고 수축하며 모든 장기에 효율적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하지만 40대 무렵부터 미세한 칼슘 결정이 안쪽 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도관 내부에 미네랄 침전물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얇은 층입니다. 그러다 점점 두꺼워집니다. 결국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무서운 점은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이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혈압을 확인합니다. 약간 높을 수는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혈당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관리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제로 동맥벽 자체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 전염병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에 저는 증상이 없는 환자들을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고해상도 초음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97%가 심각한 석회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걷고 정상적으로 말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순환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뇌가 산소를 덜 받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흐름을 잃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근육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습니다. 더 자주 앉습니다. 밖에 덜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한 동맥을 통해 무해하게 지나갈 작은 혈전이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에 걸립니다. 뇌졸중입니다. 얼굴의 절반이 처집니다. 말이 어눌하게 나옵니다. 자녀들이
응급실로 급히 데려갑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순서가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매번 가족들은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경고가 없었습니까?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동맥 제양 뒤에 숨겨진 실제 메커니즘과 의사가 왜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심장 건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동맥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미세한 칼슘 입자가 동맥벽에 침착되고 있습니다. 수도관 내부에 녹이 새우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석회화 과정이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무서운 부분은 표준 혈압 검사와 콜레스테롤 검사는 이것을 완전히 놓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맥에는 3개의 층이 있습니다. 혈액과 직접 닿는 가장 안쪽 층은 유리처럼 매끄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칼슘 침전물이 축적되면서 이 표면은 사포처럼 거칠어집니다. 혈액이 더 이상 부드럽게 흐를 수 없습니다. 동맥벽은 햇볕에 수년간 방치된 고무 호스처럼 뻣뻣해집니다. 유연성을 잃습니다. 심장 박동마다 제대로 확장되고 수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맥이 이렇게 딱딱해지면 심장은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혈압이 상승하지만 의사들은 약물로 증상만 치료합니다. 근본적인 칼슘 축적은 결코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석회화된 부위는 혈전이 형성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뇌로 이동하면 10초 만에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환자들, 혈압약을 종교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들이 갑자기 대규모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동맥을 검사했을 때 칼슘 침전물이 너무 심해서 동맥이 돌 파이프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놓쳤을까요? 그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의 표준 건강검진은 동맥 석회화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관상동맥 칼슘 스캔이라는 기술이 존재하지만 거의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보험은 정기검진으로 이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증상이 있지 않는 한 처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석회화는 이미 심각한 단계입니다. 강남에서 온 70세 박씨 여성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심전도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나이 때문에 칼슘 스캔을 고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슘 점수가 860이었습니다. 400 이상이면 5년 내에 주요 심장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70%입니다.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제 칼슘이 왜 처음부터 축적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문제는 칼슘 대사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칼슘을 뼈로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칼슘이 연조직, 특히 동맥으로 잘못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슘 흡수를 조절하는 특정 미네랄과 비타민의 심각한 불균형 때문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칼슘을 뼈에 유지하고 동맥에서 빼내려면 충분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다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통 식단에는 K2가 풍부한 발효식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대 식습관은 이것들을 제거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K2가 없으면 동맥 석회화를 방지하는 단백질이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균형 영양소 없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실제로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미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시스템에 더 많은 칼슘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칼슘은 동맥으로 곧장 들어가 경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저는 칼슘 보충제가 말 그대로 심장마비에 기여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석회화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인 지금입니다. 동맥이 완전히 딱딱해지면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하면 진행을 멈추고 초기 침착물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동맥을 조용히 석회화시키고 있는 3가지 숨겨진 적을 밝히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주치의도 아마 경고하지 않았을 음식과 습관들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한 후 이런 패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적은 가공된 김치와 절임 채소의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통 발효식품은 건강에 좋지만 슈퍼마켓에서 파는 상업용 제품들은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이 사용하시던 것보다 나트륨이 3배나 들어있습니다. 인기 있는 브랜드들의 염분 함량을 측정했을 때 1회 제공량당 4,000mg에 달하는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하루에 최대 1,005mg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동맥벽을 따라 결정화되어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상처를 칼슘으로 치유하려 하고 그 칼슘이 굳어서 플라크가 됩니다. 5년 이내에 여러분의 동맥은 마른 가죽처럼 딱딱해집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특수 동맥 스캔을 했을 때 혈관의 칼슘 밀도가 85세 노인 수준이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어봤더니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매 끼니마다 무절임을 드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거의 6,0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즉시 가공된 절임류를 끊고 신선한 채소로 바꿨습니다. 4개월 만에 동맥 유연성이 32% 개선되었습니다. 칼슘 침착물이 자연스럽게 녹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적은 섬유질 없이 먹는 정제된 흰 쌀과 밀가루입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흰 쌀을 단독으로 드시면 20분 내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런 혈당 급증은 동맥의 섬세한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손상은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자석처럼 칼슘을 끌어당깁니다. 삼성의료원에서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채소와 함께 흰 쌀을 드신 분들은 혈당이 30포인트만 올랐습니다. 쌀만 단독으로 드신 분들은 9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이 60포인트 차이가 건강한 동맥과 석회화된 시한폭탄의 차이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절대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지 마십시오. 항상 쌀과 함께 최소 아컵의 채소를 함께 드십시오.
섬유질이 당 흡수를 완전히 늦춥니다. 된장찌개를 추가하십시오. 시금치, 나물을 추가하십시오. 이런 조합이 당 공격으로부터 동맥벽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척은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움직임 없이 2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으면 다리의 혈류가 40% 감소합니다. 느린 혈류는 정체된 웅덩이를 만들고 그곳에 칼슘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아 굳어집니다. 부산에 은퇴한 사무직 근로자들을 진찰했는데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보내셨습니다. 다리 동맥의 칼슘 축적이 가슴 동맥보다 3배나 심했습니다. 칼슘이 말 그대로 고인 물의 침전물처럼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분마다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정확히 3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팔을 흔드십시오. 이것이 칼슘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는 세척 효과를 만듭니다. 인천의 71세 이 씨라는 환자분이 6개월 동안 이것을 종교적으로 실천했습니다. 다리 동맥 칼슘 점수가 28%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을 등산하게 되셨습니다. 이 3가지 적은 조용히 함께 작용합니다. 나트륨이 동맥을 손상시킵니다. 당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앉아있으면 칼슘이 축적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아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든 식품 라벨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십시오. 채소와 함께만 쌀을 드십시오. 예외 없이 90분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동맥은 몇 주 내에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제 수백 명의 환자들의 동맥 유연성을 회복시킨 구체적인 일일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73세인 제가 개인적으로 따르는 정확한 방법이며 동맥 석회화로 삼성의료원 제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단계들의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로 이를 닫기 전에 정확히 한 잔 가득 미지근한 물을 마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8시간 동안 주무시는 동안 혈액이 걸쭉해지고 농축됩니다. 이때 미세 석회화가 동맥벽에 가장 공격적으로 달라붙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즉시 혈액을 희석하고 시스템을 씻어냅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강남의 67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20년 동안 매일 아침 얼음물을 마셔오셨습니다. 동맥 경직 지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꾼 지 단 6주 만에 측정치가 18% 개선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간단한 변화로 18%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신 지 30분 이내에 40g의 깨끗한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과일도 아닙니다. 단백질을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매일 밤 발생하는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공급원은 두부 한 손바닥 크기와 함께 계란 2개, 전체 또는 작은 조각의 고등어입니다. 한국 전통 아침 식사가 실제로 이것에 완벽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쌀이나 빵을 먼저 드시면 인슐린이 급증하고 이 인슐린 급증이 실제로 동맥벽의 칼슘 침착을 가속화합니다. 음식 순서가 모든 것입니다. 단백질을 먼저 항상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인데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사이에 정확히 20분 동안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해 뜨기 저는 절대 안 됩니다. 해진 후도 절대 안 됩니다. 왜 이 특정 시간대일까요? 여러분의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운동하는 것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때 운동하면 동맥벽을 손상시키는 염증성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른 아침 운동 중에 쓰러진 환자를 제가 얼마나 많이 치료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퇴직교사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5시 반에 산책을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어느 겨울 아침 심장이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다행히 소생시켰습니다. 이제는 오전 11시에 산책하시고 동맥 염증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운동이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60살 이후 동맥 건강에는 사실 가벼운 걷기가 격렬한 운동보다 훨씬 좋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걸으세요.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 정도라면 동맥을 돕는 게 아니라 손상시키는 겁니다. 넷째, 중간 크기 토마토를 매일 하나씩 드세요. 날 것이든 익힌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특정 성분이 들어있어 칼슘 침착물을 문자 그대로 녹입니다. 서울에서 진행한 3년간의 연구에서 4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매일 토마토 하나를 먹은 사람들은 대조군에 비해 동맥 석회화가 23% 감소했습니다. 토마토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다섯째,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사항인데 특정 음식 하나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백설탕입니다. 사탕이나 디저트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 맛을 낸 요구르트, 포장음료에 숨어있는 설탕을 말하는 겁니다. 설탕은 소금이나 지방보다 더 심하게 동맥 석회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모든 라벨을 확인하세요. 설탕이 처음 3가지 재료 안에 들어있으면 즉시 버리세요. 인천에 사시는 69, 세최 여사님은 설탕 섭취를 줄이고 4달 만에 동맥 나이가 11년 젊어졌습니다. 16주 만에 11년 더 젊은 동맥.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동맥 석회화를 가속화하는 5번째 중요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 의사가 복용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오늘 듣는 정보 중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미네랄 균형 없이 과도한 칼슘 보충제를 먹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동맥을 돌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약장에 있는 칼슘 알약이 가장 큰 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매일 빠짐없이 칼슘 보충제를 먹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뼈를 보호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동맥 스캔을 검사하면 끔찍한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혈관이 콘크리트 파이프처럼 보였습니다. 딱딱하고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세게 기침해도 파열될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칼슘 자체가 아닙니다. 몸에는 칼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균형을 맞춰주는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비타민 K2 없이 칼슘 보충제로 시스템을 넘치게 하면 그 칼슘이 제대로 갈 곳이 없습니다. 뼈로 가야 하는데 대신 동맥벽에 직접 침착됩니다. 이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위험성을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인 칼슘 보충제에는 800에서 10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몸은 마그네슘이 최소한 그 절반 정도의 양으로
올바르게 균형을 이룰 때 한 번에 약 300mg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0살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보충 칼슘의 최대 70%가 혈류에서 순환하며 들어갈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동맥벽입니다. 2년 전에 환자 한 분을 치료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1살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가슴 답답함을 느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습관을 검토했을 때 15년 동안 매일 아침 1000mg의 칼슘을 복용해 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는 단 한 번도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하거나 비타민 K2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맥 칼슘 점수가 재앙적이었습니다. 1200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급성 심장사의 최고 위험 범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토콜을 조정한 후 단독 칼슘 보충제를 제거하고 대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과 비타민 K2 보충제와 함께 음식을 통해 칼슘을 제공한 후 6개월 후 후속 스캔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동맥 유연성이 증가했습니다. 석회화 과정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 심장은 지금 이 순간 부적절한 보충제로 인해 굳어지고 있을 수 있는 혈관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것을 바로잡을 황금 시간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첫째, 진단된 결핍증에 대해 특별히 처방되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K2 수치도 추적하는 의사가 모니터링하지 않는 한 칼슘 보충제 복용을 즉시 중단하세요. 둘째, 대신 음식에서 칼슘을 섭취하세요. 뼈째 먹는 작은 생선, 참깨, 짙은 녹색 잎이채소, 이것들은 다른 미네랄과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룹니다. 셋째, 마그네슘을 보충하세요. 매일 최소 300에서 400mg이 필요합니다. 넷째, 비타민 K2, 특히 MK7 형태를 하루 최소 100마이크로그램 추가하세요. 이것은 칼슘을 동맥에서 빼내어 뼈에 침착시키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사가 달린 정보입니다. 부적절한 칼슘 보충제를 계속 복용하는 매일매일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막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요점이고, 약속하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동맥 안에 숨겨진 시한폭탄은 칼슘만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제가 칼슘 마그네슘 불균형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심각한 미네랄 전쟁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칼슘이 이기고 있습니다. 칼슘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의 동맥은 유연성을 잃고 부서지기 쉬운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삭해집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칼슘은 음식, 영양제, 그리고 모두가 뼈 건강을 위해 마시라고 권하는 우유로부터 혈류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를 균형 잡아줄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칼슘은 뼈로 가지 않습니다. 동맥벽으로 직행합니다. 도로에 굳어지는 시멘트처럼 그곳에 박혀버립니다. 층층이 해마다 수십 년에 걸쳐서요. 60살이 되면 여러분의 동맥은 더 이상 부드러운 관이 아닙니다. 굳어진 파이프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손발이 차다는 증상으로 제 병원에 오셨어요. 노화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라고만 생각하셨죠. 칼슘 수치를 검사했을 때 900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0이어야 합니다. 0이요.
동맥이 석회화되어 혈액이 거의 흐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시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부분은 이겁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칼슘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골다공증 때문에 먹으라고 했대요. 우유를 하루에 2잔씩 드셨습니다. 슘 강화식품도 드셨고요. 건강해지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의 동맥 죽음을 가속화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잔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섭취하는 칼슘이 자동으로 뼈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양의 마그네슘 없이는 그 칼슘은 여러분의 심혈관계를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비율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칼슘 2에 마그네슘 8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은 10대 1 혹은 그보다 더 나쁜 비율을 보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숫자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00mg의 칼슘을 섭취한다면 반드시 최소 5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평균 노인은 하루 200mg도 안 되는 마그네슘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일어날 것이 예정된 재앙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 심장은 바로 이 순간 석회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맥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매 심장 박동마다 굳어진 벽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해야 할 일보다 3배, 4배 더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심장이 그냥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 즉시 드셔야 할 음식들입니다. 적어두세요. 짙은 녹색 잎 채소, 특히 시금치와 케일. 호박씨 정확히 하루 30g, 아몬드 20개, 고등어 주 2회, 두부 매일 100g. 미역국, 천연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한국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들은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하루 우유 1잔 이상 마시지 마세요. 의사가 여러분의 수치를 직접 측정하고 필요하다고 확인하지 않는 한 칼슘 영양제는 버리세요. 가공치즈 먹지 마세요. 칼슘 강화 오렌지 주스와 시리얼 섭취를 중단하세요. 박 여사님은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액순환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손발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6개월 후 추정 영상 검사에서 동맥 석회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후에는 실제로 역전되는 징후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무시하는 기본적인 미네랄 과학입니다. 이 불균형을 고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병원 방문 후가 아니고요. 다음 식사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식사와 함께 호박씨를 드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 서울에서 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매일 처방하는 것이고 여러분 같은 분들의 응급실 방문을 예방해온 것입니다. 첫째, 아침 미네랄 플러시입니다.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레몬 방개를 짠 미지근한 물 300ml를 정확히 마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약해진 아침 동맥을 수축시킵니다. 레몬은 천연 구연산염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동맥벽에 침착되기 전에 혈류에 칼슘과 결합합니다.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이것을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둘째, 마그네슘 재균형입니다. 60세 이상 한국인의 92%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동맥이 아닌 뼈에 유지시키는 미네랄입니다. 하루 400mg이 필요합니다. 비싼 영양제 없이 정확히 얻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호박씨 100g은 150mg을 줍니다. 시금치 200g은 79mg을 더 줍니다. 아보카도 중간 크기 하나는 58mg을 추가합니다. 최소 70% 코코아가 든 다크 초콜릿 100g은 95mg을 더합니다. 내일부터 이것들을 매일 식단에 추가하세요. 셋째, 순환 걷기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조깅도 아니고요. 동맥 유연성을 활성화하는 특정 유형의 걷기입니다. 매일 오후 천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할 수 없는 속도로 정확히 30분 동안 걸으세요. 이 속도는 동맥 내벽에서 최적의 산화질소 생산을 만듭니다. 산화질소는 동맥을 부드럽고 확장된 상태로 유지하는 천연 물질입니다. 아침 산책은 노인에게 위험합니다. 그때 혈액이 가장 끈적하거든요. 오후 산책이 순환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넷째, 칼슘 가속제를 즉시 제거하세요. 하루 커피 한 잔 이상 마시지 마세요. 과도한 카페인은 몸에서 마그네슘을 빼앗아갑니다. 인산이 함유된 모든 가공식품을 버리세요. 라벨을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대부분의 탄산음료와 포장 간식이 포함됩니다. 인산은 칼슘 침착 형성을 직접 가속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하루 2000mg 미만으로 줄이세요. 높은 나트륨은 칼슘 마그네슘 균형을 완전히 맞춰줍니다. 다섯째, 취침 전 동맥 회복 시간대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지방이 풍부한 생선 정확히 30g을 드시거나 가나마씨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수면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되며 밤새 동맥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염증이야말로 칼슘이 동맥벽에 달라붙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 야간 습관은 여러분의 몸에 8시간 동안 동맥 손상을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렸습니다. 결과는 측정 가능하고 일관적입니다. 이것을 90일간 따라하신 후 심장 전문의에게 칼슘 수치 검사를 요청하세요. 수치의 차이를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황금 시간대에 대해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칼슘 침착물이 동맥에 굳어갑니다. 손가락의 저림이나 계단을 오를 때의 숨가쁨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소중한 시간을 잃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 단 한 달만 더 기다렸다가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정보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마지막 2년을 본인 손주들도 알아보지 못한 채 보내신 인천의 68세 박 씨의 운명에서 단 한 분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50세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보내세요. 이것은 채널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집안의 비극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제 동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을 것이고 여러분의 약속은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지금 이 순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늦기 전에 귀 기울일 것인가입니다. 프로토콜은 간단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최 박사의 동맥 건강 프로토콜 중 어떤 단계를 이번 주부터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동맥 석회화에 대한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장과 뇌 건강을 지켜야 하는 6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